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는 선물 매매에 대해서 레슨 회원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 또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주로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고민을 되는 부분들은 진입을 어떤 순간에 할 것이냐, 그쵸? 또 그리고 그런 진입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들, 또 하나는 손절, 손절을 어떤 때 내보내야 되는지, 혹은 또 손절이 잘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또 제가 하는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매매했던 자료 하나 보여드리죠. 지난 이제 4월 24일이었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날이었나요? 거의 이제 위에 꼬리는 없는 상황, 시가가 고가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래 꼬리는 이제 살짝 단 상황.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장대 음봉이 그려진 날이었습니다. 비교적 움직임 자체가 큰 날이었죠. 고점 대비했을 때 5포인트 이상의 하락이 나온 날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 결국 그런 거겠죠. 시가에 매도를 해서 내가 좀 더 홀딩을 했더라면 우와, 이 정도 수익까지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원웨이 하락장 또는 원웨이 상승장, 보통 이제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나오는 날을 경험하게 되면 좀 더 견뎌서 수익을 취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런 어떤 매매를 해내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진입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건 가장 최근의 상황입니다. 2019년 6월 5일이고요. 지금 영상 녹화하는 날짜가 6월 6일인데 이제 저한테는 어제 시간이겠죠.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날의 어떤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 했으면 좋았을까? 그쵸? 이때도 시가 고가는 아니었지만 아침 시간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고점을 찍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매도를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어떤 기회들이 생길 수 있었겠네요. 그쵸? 물론 가장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될까요? 269 내지는 270 저항 라인이라고 뭔가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해서 홀딩. 그러면 수익이 아주 크진 않더라도 2, 3포인트 정도는 내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들이 도래를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초보들이라는 발상이죠. 저희들은 이 시시각각 대응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거의 단타 위주였습니다. 단타 스캘핑. 아주 짧은 구간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매매에서 이제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제 자금도 어느 정도 모였죠. 그러면서 이 방식에서 조금 더 길게 먹자라는 방법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 위주에서 조금 더 긴 단타 내지는 데이 트레이딩 혹은 이제 추세 매매까지 하게 되는 거죠. 포지션은 하루 내지는 3, 4일 이런 식으로 좀 오버를 해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먼저 드리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 방식을 갖다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 단타 위주의 이제 접근이 어렵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자, 2번 구간이나 3번 구간 정도 놓고 봤을 때 매도를 하자마자 수익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요. 어떤 시기에 시장이 됐냐? 매도를 하자마자 다행히 수익이 났는데
기다리니까 거의 본절 라인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 저점을 깨면서 한 번 더 뭐 이제 큰 하락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이 부분을 1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뭐 대략 9시 반부터 10시 한 40분 정도까지 이 구간이겠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요. 아침 시간에. 근데 수익이 났어요. 기다렸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그래서 대략 269.50에서 268.50 정도까지 1포인트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홀딩을 했어요. 왜? 이를테면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을 경험을 했을 테니까. 뭔가 이제 흐름이 나와서 자, 반등을 했죠. 빠졌죠. 그리고 한 번 더 쭉 하락이 나오면 이거 이제 원웨이 하락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서 견디면 수익이 커질 수 있겠다. 근데 어땠나요? 올라가서 거의 본절 라인인 거죠. 그쵸? 거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때 본절까지 오는 상황이죠. 이 아래에서 따라 들어갔으면 어때요?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 구간 있고요. 수익 주다가 다시 올라와서 본절 상황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손절 상황까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잠깐 내려가면 이 구간에 이제 털게 되는 거죠. 내지는 이것도 한번 경험하죠. 또 내려가면 또 털고 싶죠. 근데 터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은 홀딩을 해서 뭐 여기까지 내지는 점심시간 지나서까지 내려가서 어느 구간에서 터는 게 답일까요?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진입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이제 손절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걸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진입이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결국 손실 때문이겠죠. 내지는 진입을 하면 자꾸 손절이 나가게 되는 상황 때문이겠죠. 근데 자,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할 때 수익이 났다. 그럼 그 수익을 예를 들어서 단타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뭐 한 0.3 정도가 되겠죠. 내지는 요즘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한 0.5포인트. 틱수로 따지면 6틱에서 10틱 정도예요. 이 정도 수익이 되면 저는 터는 게 맞다라고 봐요. 청산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진입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 반대는 어떨까요? 수익일 때 이 정도에서 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내지는 보통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맞는 말이죠. 그쵸?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근데 이거는 이 선물 매매에 대해서 제가 느낄 때는 경험을 많이 안 했거나 내지는 이런 어떤 마인드는 갖고 있지만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겠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매매 방식이에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근데 이게 되려고 하면 시간이 글쎄요. 뭐 제가 규정지어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때야 되느냐? 수익을 0.3, 0.5를 목표로 한다. 손실도 똑같이 0.3, 0.5 목표로 매매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입 승률을 올리는 거죠. 진입 승률을 60%, 70%, 80% 정도까지 만들어 가는 거죠. 단타는 그게 가능하려고 봅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증권사 딜러들이 스캘핑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어느 구간대에서 내가 수익을 갖다가 이 정도 취했다. 뭐 0.3이다, 0.5다.
그러면 청산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려보겠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손절을 0.3이 됐든 0.5를 놓든 진입을 시키는 거고요. 또 수익이 나면 청산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진입을 했는데 손절 구간을 터치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르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진입.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뭐냐? 이런 어떤 진입과 손절에 대한 방식도 다루지만 이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원웨이 상승이 나타나서 장대 양봉이 나올지 원웨이 하락이 나와서 장대 음봉이 나타날지가 보통 9시 한 10분, 20분이면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두게 되면 결국은 내가 아침 시간에 매도를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또는 어느 시간대에서는 뭐 매수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가 이제 판단이 되니까 그거에 맞게끔 그 방향대로 잦은 진입을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틀리게 됐을 때는 과감하게 일단은 손절을 취하고 또다시 진입을 노리게 되는 거고요. 진입이 자꾸 두려워진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 때문이냐? 결국 어느 구간에서 내가 진입을 해요. 그쵸? 근데 한번 보시죠. 차트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쯤에 오게 되면은 방식은 뭔가요? 위로 올라가거나 좀 더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쵸? 내가 하락을 예상을 했지만 어느 테스트 구간에서 진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매매 결과는 되게 달라지겠죠.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한 구간이 더 나타나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는 0.3이란 말이죠. 80에서 10 정도니까. 그러면은 0.3 손절을 뒀던 사람은 어떨까요? 손절 나가는 거죠. 6틱 손절 내보내고 다시 본절 라인. 그리고 시간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수익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다 정교한 진입에 대해서 또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과연 어느 때 정교하게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 패턴들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패턴들만 내가 기억해 두고 있으면 그 패턴 속에서 내가 유리한 방향의 어떤 상황은 그러니까 손절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겠죠. 결국 여기서 그러면 손절을 갖다가 0.3을 뒀다면 손절이 나갔는데 여기서 두세 틱만 올라가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손절이 안 나갔겠죠. 내지는 0.3 정도의 손절을 둘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그런 시기들이 있고요. 적어도 요즘 시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0.4에서 0.6 정도는 손절을 감안하고 매매를 해라.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죠. 예전 같은 데로 가면 예를 들어서 뭐 10틱 내지는 15틱 손절을 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의 어떤 손절을 둬서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보다 어떤 세밀한 짧은 뭐 틱 차트, 분봉 차트 내지는 호가의 흐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10틱, 15틱 가지고도 충분한데 매매 경험이 많지 않거나 그런 어떤 짧은 매매가 익숙지 않았던 분들은 손절을 조금 더 길게 두는 거죠. 이를테면 15틱, 20틱 내지는 한 20틱, 5틱 정도까지. 이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루드오일이다. 그럼 250달러 정도. 나스닥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달러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2.5포인트가 되겠죠. 왜 이런 어떤 방향들을 손절 범위를 좀 달리하게 되느냐? 결국 그런 거죠.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많이 증가해서 미친 듯이 널뛸 때가 있어요. 지금은 미친 듯이 정도는 아니죠. 요 근래 상황은. 왜냐하면 5월 달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급등하고 뭐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됐으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시간대이냐에 따라서 움직임 자체가 생각보다 클 때가 있고요. 내지는 작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밤에 나스닥 매매하시는 분들도 어느 시간대에서는 뭐 정말 10포인트, 15포인트도 간신히 움직이는 듯 하지만 뭐 개장하자마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재 10시 반이죠, 저녁. 그럼 어떻습니까?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가 아주 순식간에 움직이죠. 몇 분 만에 움직여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뭐 12시, 1시경 되면 어때요? 흐름이 되게 이제 제한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상황이 나스닥에서도 발생이 되죠. 자, 나스닥 한번 볼게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고요. 위에 게 1분봉 차트고요. 예, 아래 게 지금 5분봉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5분봉부터 살펴보죠. 이런 흐름들. 8시 반이 얘네들 개장 시간이에요. 개장하고 급락 나오고 급등 그리고 급락 그리고 1시간 동안 하락시키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나요? 예. 이렇게 올려놓고 장시간 횡보 그리고 다시 한번 올리고 또 횡보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럼 주요한 매매 시간대는 언제였나요? 요때였죠. 뭐 8시 반부터 10시 반. 근데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8시 반 개장하기 전에 어땠느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저녁 6시, 7시, 9시 이때죠. 상승시켜 놓고 고점 돌파하면서 7,800 거의 80포인트 선까지 그 근처까지 계속 상승시킨 거죠. 본장에서는 이렇게 뺄 거였는데 이 시간 외에서는 계속 말아 올린 거죠. 이런 흐름을 갖다가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매도로 물렸던 애들은 조금만 내려오거나 뭐 수익 상황 되면 털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락 나오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매수 마인드가 또 쌓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수익을 주는 척 하다가 급락 그리고 여기서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저점을 깨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오후장 막판 부분에는 또 이런 하락이 나타나고요. 시장 흐름이 이제 이런 어떤 변화무쌍한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되죠. 국내든 해외든. 자, 어느 시간대에 내가 어떻게 진입했냐에 따라서 매도가 맞을 수도 있고요. 그쵸? 매수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여기서 좋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 20포인트 정도 수익이 났는데 안 털었다. 본절, 손절 상황 발생하는 거죠. 7,840에서 7,790까지는 얼마죠? 한 계약으로 1,000달러.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 110만원 정도가 한 계약으로 손실이 나는 상황이 돼요.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자, 매수를 해서 혹은 매도를 해서 정말 좋은 가격에 매도를 했어요. 수익이 한 계약만으로 100만원 이상이 났어요. 두 계약 했으면 200만원 이상 난 거죠. 좋아, 오늘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버티겠어. 내지는 시장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와요. 정말 오랜만에 5분, 10분, 15분 만에 100만원 수익이 났는데 견디다 보니까 수익은 점점점 쪼그라들고 와, 이제 본절까지 오는 상황이 되죠. 내지는 수익이 났던 상황이니까 애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반등을 이용해서 야, 이거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한 계약 추가, 한 계약, 두 계약 매도해서 평균 단가 2구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손실 상황까지 나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장시간을 보내고 장 마감할 때까지 안 털고 있으면 수익 기회를 안 줘요. 이 구간 견딜 수 있었겠느냐? 내지는 견디는 게 맞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봐야 되겠죠. 자, 진입에 대한 어떤 두려운 부분, 손절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